영어수교 풍부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기 귀여운 고양이 친구가 있네요. 살짝 겁을 먹은 것 같은데요. 야, 일로 와봐. 아가야. 아가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아가야. 일로 와봐. 지금 문제는 비가 온 아침이라는 겁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 친구도 비를 맞고 있네요. 지금 좀 졸리는가요? 하품을 한번 하는데요. 야, 아가야.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얘야. 그루밍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 와볼래? 응, 일로 와봐. 그래. 좀 잘 먹어서 그런지 좀 통통해 보이는데요. 야. 꼬맹아. 일로 와봐. 야. 응, 와봐. 비 오는 날 그루밍 하고 있는 우리 고양이 친구를 보고 있습니다. 와, 이거 걷는 풍부 방송 오늘이 303일 차인가요? 오랜만에 고양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 고양이 친구가 합방을 해주네요. 야, 일로와. 일로 와봐. 가까이 안 옵니다. 만약에 밥을 주면은 가까이 오겠죠. 야, 일로 와봐. 고양이네. 야옹하네. 고양이 돈 가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일로 와. 일로 와봐. 별로 움직일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딱 그래도 지금 위에 나뭇잎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비를 피하기에는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 형은 다녀올 테니까 너는 뭐 잘 이렇게 지키고 있어. 그럼 이제 간다. 네, 가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잠깐 고양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요. 기온이 조금 떨어진 건가요? 비가 와서 이런가요? 대략 한 21도, 22도인데 어제보다는 살짝 기온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아마도 비가 와서 그렇겠죠. 지금 빗줄기가 그렇게 굵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약간 이슬비처럼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이 보통, 비가 오는데도 보통이네요. 좋은 건 아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략 30도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은 게 일기예보 전망이고요. 한 27도, 28도 이 정도로 보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들보다는 좀 선선하겠네요. 하지만 항상 날씨가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 한국의 날씨 조금 급변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있습니다. 잘 좀 이렇게 옷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뭐 우산 같은 거 잘 좀 챙기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고양이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조금 좀 정신이 없었네요. 시간을 좀 또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벌써 6시 26분 됐고요. 요즘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정말 어떤 역량,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면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을 끼칠 때 자신만의 어떤 역량으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금 걷는풍부의 이야기의 주제의 핵심, 항상 말하고자 하는 바, 여기에 좀 수렴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어차피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사람들한테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약간 이런 부분들. 물론 꼭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내 자신한테 스스로 어떻게 솔직한 모습으로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충분히 바람직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꾸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추상적으로 이제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EBS였던가요? 세계 각국의 명사들을 초청해서요. 이렇게 특강식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알려진 뭐 유발 하라리 교수부터 해가지고 쭉 많은 세계의 석학들, 각 분야의 석학들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저는 감명 깊게 봤던 게 바로 조지프 나이 교수의 리더십 특강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이라고 있죠. 거기에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혹시 또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죠. 이분이 정치학 분야, 그 다음에 뭐 외교 안보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죠. 그 분야의 석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도 펴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도 미국 정부에서 공직을 맡으면서 일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학자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그런 연구했던 분야들을 실제 이론을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면 연구, 실제면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미국의 석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물론 학교에서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평생을 이제 보내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실제 자신이 이런 국가 운영에 참여를 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를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인데요. 리더십 특강에서 참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리더십에서 중요한 항목들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그 다음에 스마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 파워에 비중을 좀 더 둡니다. 하드 파워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파워가 중요하다고 하죠. 총 6가지 항목들을 이제 거론을 하는데요. 하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기존의 리더십 하면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 궁주론에 대한 저자죠. 궁주론 저자. 르네상스 시대에 궁주론을 써낸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어떤 이론들, 그게 하나의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 능력. 이거는 20세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조직 자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어떤 사람을 좋은 평가를 하고 좋은 점수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키아벨리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조직 관리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방점은 여기 있죠.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에는 그 리더의 정서지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정서적인 부분, 예. 이성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감성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예.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근데 아무나 이제 가져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예,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예로,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 1930년대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들고요. 이분이 본인 능력도 뭐 능력이지만, 예,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거든요. 그 표정에서조차, 예, 비춰지는 모습들,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부분이 리더로서의 자질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례로 소통은 단순히 찾아가서 대화의 횟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 제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예, 제대로 된 비전 제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식의 소통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조지프 나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 비협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인도의 지도자죠. 이 인도의 지도자가, 네, 어떤 항의하는 방식, 네,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런 방식에서 실제로, 네,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런 행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네, 이 리더에 대한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정말로 이 사람의 어떤 진실성, 진정성이 느껴지면서요, 그런 가치 체계 내로 이제 포섭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뭐가 그러냐, 100번 말해도 말만 하는 사람이, 네, 자신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흔한 교육의 방식이 보통 말하기지 않습니까? 물론 문자를 통해서, 예, 읽어 내려가면서 그 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채기도 하지만, 예, 많은 경우 특히 문자보다 앞서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언어라는 의사소통, 물론 이 언어에는, 예, 바디랭귀지도 포함을 합니다. 몸짓 언어도 포함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적인 이런 이야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담아서, 예, 말로 하거나, 예,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 그 자체에 사실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진정한 소통은 말이죠, 말로써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말이죠, 자식을 뭐 교육한다고 생각하는데 말로써 하는 거죠. 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저거를 해야 돼. 왜 이거 안 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꼭 이거를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야 좋아. 이렇게 해야 피해를 안 봐. 이러는 게 맞잖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해 나갑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책은 반드시 읽어야지. 이건 책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 책을 읽어보렴. 그런데 본인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고 본인이 걸어온 길이라든지 본인이 평소에 하고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런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이게 진정한 소통의 능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그 일 자체가 말이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어떤 상징성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은연중에 그래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암시를 이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그 진정성 때문에, 그 때문에라도 이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뭐 조지 프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만이 리더십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요, 하드 파워도 비슷하게 중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때의 목적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린다는 거죠. 플러스 스마트 지능이죠. 그런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하드 파워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좋은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소프트 파워가 조금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비가 많이 왔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고양이가 잘 지냈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한번 할 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말이죠, 설명을 통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도 가능해 보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금 판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간에 본인이 행동으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100%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징으로서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비가 빗줄기가 좀 굵어졌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우비를 좀 입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조금 약간 오늘 새벽 산책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날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빗줄기를 뚫고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빗 속에서도 몇 명씩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산을 쓰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씩 보입니다. 그러나 금능풍부는 계속해서 우산을 쓰지 않고 우산도 없이 이렇게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우산을 많이 쓴다는데요, 외국에는 비가 좀 오면은 그냥 맞고 다니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우리는 사실 그걸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참 이것도 일종의 문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꼭 공기가 오염돼 있다, 대기 오염이 심하다, 산성비가 내린다 라고 해서 비를 피하기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문화적인 요소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젖는 거를 좀 극도로 싫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빗물이 몸에 닿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 왜냐하면 조금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항상 이동을 하고 이동한 후에는 바로 어떤 일에 돌입해가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몸에 비를 맞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게 조금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를 좀 취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집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 있을 때는 바로 무언가를 시작하려면은 최소한 비를 좀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씨가 사실은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뭔가 하나의 좀 새로운 상황? 예. 제가 매일매일 걷기를 하면서도 항상 맑은 날이면 사실 재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판단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제 자신의 진정성이 스스로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로 걷는다는 거,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좀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까 그 고양이는 이제 자리를 비웠네요. 고양이 대신에 저 멀리 새 한 마리가 좀 앉아 있는 장면은 보이고요. 자, 오늘 이렇게 빗속을 뚫고 또 걷는 친구 방송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0분. 좀 많이 젖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또 내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미세먼지가 날리나 다시 이 자리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바이.